자, 계속해서 지금 네. 4주째 이어지고 네. 있는 이 가로리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정 리포터가 굉장히 감성 충만한 생태 여행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2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 다들 어딘지 아시죠? 바로 가로림만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로림만 해양생물들을 쭉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전방위물범. 그렇지, 전방위물범.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에 말뚝망둥어도 있었고, 네. 그리고 방개도 있었잖아요. 기타 등등. 예. 그렇죠. 오늘 만나볼 해양생물들도요, 정말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그 가로림만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출발해 볼게요. 세계 5대 갯벌 지역이자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물 보호구역 가로림만. 점박이물범과 42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 보고. 국가해양정원 선정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로림만으로 이 가을 갈대숲을 따라 철새들을 따라 생태 감성 여행을 떠나봅니다. 가로림만 생태 감성 여행. 와, 진짜 이 가로림만 풍경은 언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늦가을 정취가 가득했던 10월의 마지막 날 풍경인데요. 그렇군요. 오, 새들이 많네요. 그렇죠. 가로림만 갯벌에 사는 생물하면 바로 이 새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 새를 비롯해서 노랑부리 백로, 검은머리 물대새, 알락꼬리마도유 같은 법종 보호종들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가로림만을 아끼는 분들과 함께 새들을 따라 기행을 떠났는데요. 와, 가을 감성 기행으로 안성맞춤이네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 또 이 가로림만에 찾아오는 새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가로림만 생태 감성 기행 오늘 어떤 주제로 펼쳐지나요? 오늘은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새 하면 새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새가 오기 위해서는 새가 올 수 있는 환경, 즉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로림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들이 찾아오게 하는, 새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감성과 함께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기행도 있었지만요. 가로림만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생태 감성 기행. 갯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주제별로 생태 둘레길을 탐방했는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셨네요.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네. 여기 가로림만을 낀 그 태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 여기로 귀농한 지 3년 되었고 그래서 이 가로림만이 예전에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좀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 사는 이제 주민이 되었으니까 이 가로림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진짜 다들 가로림만에 대한 애정이 깊고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네. 네, 갯벌을 걸어가면서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해양생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는데요. 어머, 개 한 마리가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들이 또 새들에겐 중요한 먹이잖아요. 새들에겐 낙원인 이 가로림만에는 현재 1,200여 개체가 넘는 새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 다양하네요. 네, 대표적으로는요, 도요 물대새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기착지죠. 도요물대새는 지구상에 한 9개의 이동 루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를 이동하는 곳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루트상에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얘들은 서해안 갯벌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특히 가로림만에 주로 오는 애들은 알락꼬리 마도요가 멸종위기종 중에 중요한 종입니다. 덩치가 도요물대새들 중에 아주 크고요. 부리가 머리의 3배 정도 길어요. 이 친구들은 지난주에 봤었던 칠개 아시죠? 이 칠개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칠개를 주로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갯벌에 흔한 칠개를 이용하려고 도요물대새들이 이곳을 찾고요. 갯지렁이라든지 작은 갑각류를 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에 출연했던 작은 개들이나 갯지렁이 같은 생명체들 덕분에 새들이 많이 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갯벌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괭이 갈매기라든지 흰발롱개가 가로림만에서 공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감태도 새들의 좋은 먹이라고 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감태를 좋아하는 겨울 철새가 있는데요. 과연 그 새가 어떤 새일까요? 이곳 가로림만에서 살고
찾아오는 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백조를 알고 있는 큰고니가 이곳을 찾는데요. 큰고니는 겨울철에 이곳에 와서 감태를 뜯어 먹으면서 겨울을 나고요. 물이 들어오면 유유하게 아름다운 그 물 위에서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물이 빠지면 갯골에 내려앉아서 감태를 채취하면서 겨울을 나고 갑니다. 그럼 센터장님, 큰 고니 외에도 또 어떤 귀한 새들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거예요? 2016년도 해양수산부 자료에 보면 5종의 멸종 위기종이 찾아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큰고니, 노랑부리 저새, 알락꼬리 마도요, 노랑부리 백로, 그리고 검은머리 물대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 고니, 그리고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 저새, 또 멸종위기종 2급인 알락꼬리 마도요가 이맘때 볼 수 있는 새들이고요. 그 밖에도 노랑부리 백로와 검은머리 물대새도 가로림만을 대표하는 새입니다. 이 갯벌이 정말 귀중한 존재네요. 우리 새들한테는 휴식처이자 또 먹이를 먹는 공간이잖아요. 가로림만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소중한 이 갯벌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뭐 체계나 감태도 먹는다고 했는데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갯벌 구멍 속으로 쏙쏙 숨지 않나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리가 주걱처럼 생긴 새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어새 하면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노랑부리 저어새와 저어새는 멸종위기종이고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아주 닮은 꼴이지만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저어새는 여름철새, 노랑부리 저어새는 겨울철새입니다. 이곳은 저어새도 찾는 곳이고 노랑부리 저어새도 찾는 곳인데요. 저어새 같은 경우는 보통 새들하고 다르게 수심이 1m 정도인 아주 깊지 않은 곳에 부리를 넣고 휘휘 젓다가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갯골 그리고 가로림만 같이 전형적으로 뻘지대의 중간에 갯골이 형성된 곳에는 늘 물이 고여 있으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이곳을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갯벌에 사는 새들은 또 그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있네요. 네, 물론이죠. 가로림만은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존재하고요. 조수간만의 차도 적어서 해양 생태계의 유치원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사이좋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머, 개가 도로에 나온 거예요? 네, 갯벌에서 나온 방랑개 같죠? 어떤 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 도둑개 아닌가? 뱀굴에 사는? 아니요, 밤톨같이 생긴 밤개 아니에요? 이 개는요, 각각 무늬가 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해안선에 가까운 풀숲이나 습지에서 서식하는 바로 사각개입니다. 어떤 종류냐 구별하는데 얘는 이렇게 사각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왜 개가 갯벌에 안 있고 이 도로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보통 우리가 갯벌만 선호하는 것 같지만 얘는 사각개 같은 경우는 돌틈이나 바위 사이에도 좀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는 원래 얘들이 터전이었고 이 도로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일로 가서 이런 틈 사이에서도 살고 먹이 활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데이트도 했던 곳인데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놓으면서 우리가 점유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얘들은 습성이 있고 얘네들 본래의 형태를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얘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감성 생태기행을 하면서요, 이곳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갯벌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가로림만을 쭉 함께 걸었잖아요. 이 가을 감성을 어떻게 제대로 만끽하셨나요? 아유, 그럼요. 오늘 최고의 가을 날이었어요. 우리가 가로리만 오면 그냥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어떤 바닷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먹거리와 그다음에 풍부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바다를 보니까 이 가로리만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새삼 느꼈어요. 궁금한 게 이렇게 갯벌을 잘 복구하고 보존해 나간 해외의 다른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개국이 함께 보존하는 와덴해. 또 생태교육장이자 철새들의 낙원인 홍콩의 마이포 습지공원. 또 거대한 예술 생태공원인 일본의 나오시마 섬이 대표적인 곳이죠. 가로리만이 국가해양정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생태 관광, 그다음에 생태 자원을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우리들한테 보물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이 정말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것을 통한 생태 관광을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은 진짜 좋겠어요. 이래서 이제 갯벌도 오염도 막고 그 좋은 환경이 됐으면은 우리한테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가로림만 갯벌은 우리 바다가 이 보배입니다. 국가해양정원 통해서 잘 가꿔서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오염 안 되고 그렇게 살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멋진 곳에 멋진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도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산시민과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응원합니다. 갯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함께 살아 숨쉬는 가로림만에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해 나갈 행복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아, 물범과 네. 개에 이어서 오늘은 새였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부터 큰 고니까지 다양한 새들이 가로림만에서 생활한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가로림만을 찾는 새 개체수가 1,200여 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까 최승희 아나운서가 말했던 새부터 정말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외에 또 법정 보호종 새들이 얼마큼 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노랑부리 백로 외에도요, 흑 기러기까지 현재 20여 종의 법정 보호종의 새들이 관찰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1, 2월에 관측을 한 거라서 네. 더 장시간 관측을 하다 보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화면 보면서 이 감성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철새들을 보면서 감성이 막 충만이 되면서 가로림만을 이래서 더 지키고 보호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본부장님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Innovation for Blue Sky라고 환경과 관련된 행사에 다녀왔어요. 예. 네, 거기서 그 반기문 그 위원장께서 교황을 아련하셨을 때 교황께서 신은 용서하지만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다시 복원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림만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계를 한 번 망치면 정말 되돌릴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해양정원도 되어서 아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에도 뭐 좋은 사례가 있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 자체가 그러니까 개발보다도 보존 자체가 가장 좋은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2019년 기준 세계 포유율의 33%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로림만 갯벌에는요, 연안 해양 생물의 70%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점박이 물범, 또 오늘 소개해드렸던 또 알라꼬리 마도요 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가로림만을 지키고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의식주만 되면 어느 정도 세월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의보다는 식주가 중요한 건데 그 식주 그러니까요. 모두 이 가로림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하려면 가로림만이 더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좋은 소식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